드래곤은 거프가 전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드래곤은 거프가 갑작스럽게 전역한 것은 윗선에서 무언가 손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파악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프가 후샤마을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언가 불안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드래곤은 아버지께서 이 타이밍에 전역을 했다라 해군이 이 시기에 인재가 유출되는 걸 장려했을 리는 만무하다. 또한 아버지는 나와 루피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저들의 입장에선 해군에 묶어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터인데, 설마 나와 루피를 동료하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건가? 새롭게 오로성에 취임한 피거랜드 갈링, 그는 신의 기사단 시절부터 철룡이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초강경파. 그라면 아버지가 나와 루피, 에이스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여 변수를 없애려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세계정부의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 뒤 해군과 세계정부에 심어두었던 정보통들을 통하여 세계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 세계정부의 가맹국인 고아왕국의 왕족들에게 의전준비 지시하명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건 철룡인 중 한 명이 고아왕국에 방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고아왕국은 후샤마을 근처에 있는 세계정부의 가맹국이자 거프와 드래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드래곤은 공교롭게도 거프가 후샤마을로 귀향하자마자 철룡인이 고아왕국을 방문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였고, 만약 이들이 거프를 잡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최소 신의 기사단 단장이 움직였을 것이며 어쩌면 오로성이 움직였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자신이 섣불리 거프를 구하러 간다면 혁명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가정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해야 하는지 한 집단의 수장으로서 냉정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지 갈등하며 공적인 입장과 사적인 입장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쿠마와 이완코브가 드래곤에게 다가왔고, 쿠마는 드래곤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것이 혁명군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야. 부끄럽지만 나는 진이를 잃은 뒤 수년간 삶의 의욕을 잃었어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쿠마짱의 말이 100번 맞답을 어차피 당분간은 소강상태, 밀지모자 역당과 세계정부도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며 휴식에 들어갔답을 항해해야 할 곳이 있다면 빠르게 갔다 오라고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아버지의 죽음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으며 루피가 할아버지를 잃게 되며 받을 충격에 대해 걱정하며 결국 자신이 고아왕국으로 향하여 고아왕국에 나타날 철룡인이 누군지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나의 우려가 오판이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고아왕국에 나타날 철룡인이 거프를 죽이기 위해 나타날 철룡인이 아닌 우연히 고아왕국에 방문할 철룡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문은 오로성 마스를 호출한 뒤 마스에게 마스 환상의 방 꽃의 방에서 회수하라고 명령해둔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였는가 라고 물었고, 마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게 죄송합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어느정도 짐작은 했지만 마스가 정말로 아나스타시스를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곧바로 마스에게 다가가 마스의 복부에 펀치를 집어넣었고, 마스는 충격을 입으며 벽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이무는 아나스타시스를 탈취당했단 말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물건만큼은 사수하라고 했거늘 이라고 말하며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스의 권능을 회수해가려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매우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죄송합니다 이무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었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마스의 권능을 정말로 회수해야 하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가 이무의 손을 잡으며 이무님,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입니다. 마스라는 귀중한 전력을 잃게 되면 그것은 곧 세계정부의 손해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가까스로 분노를 다스리며 그건 그렇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마스는 아이기스를 보며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작 근위병 따위가 이무님을 막아선 걸로 모자라 허의 옥자에 올라섰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저자가 워큐리 성이 말한 세계정부의 진정한 이인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기스는 이무를 막아선 뒤 오로성 마스성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 정도 되는 남자가 아나스타시스를 빼앗긴 겁니까? 설마 배신한 퀘이사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마스는 본능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기 위해 환상의 방과 꽃의 방을 수색하는 와중 퀘이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이미 혼란을 틈타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었습니다. 하여 그의 아나스타시스를 빼앗으려 했지만 후장과 오거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를 놓쳤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역시 마샬 디 에이버리의 혈통을 이은 자라 그런지 행보가 비범하군요. 퀘이사를 수하로 두다니 라고 말했고 이문은 마샬 디 에이버리도 분명 범인이었지만 티치의 북의 혈통인 록스티 지백, 데비디 존스 그들 역시 세계의 한 획을 그은 범인들이었네.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마샬 디 티치의 힘이 필요했으니 아나스타시스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허면 사람을 보내어 검은 수염의 적당과 접촉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우선 가벼운 목례를 한 뒤 물러났고 이문은 홀로 허회옥자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군. 적당한 미풍이라면 활용이 가능할 테지만 모든 걸 집어삼킬 폭풍이라면 곤란할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프랑키가 워터세븐에서 하선한 이후 밀지모잘당은 오하라로 향하여 로빈을 내려주었고 로빈은 십수년 만에 오는 자신의 고향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미는 로빈을 안아주며 위로해주었고 루피는 로빈 걱정하지마 이제는 다시는 네 고향 같은 일이 되풀이될 일은 없으니 다음번엔 반드시 이물을 날려주겠어 라고 말했고 로빈은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레이디들이 울지 않는 세상이 오기 위해선 역시 세계 정부가 사라져야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인데 우선순위가 계집인 거냐 하여간 멍청한 자식 이라고 중얼거렸고 쌍디는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캐치한 뒤 곧바로 조로와 투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로빈이 오하라에서 하선한 뒤 가장 가까운 섬인 드럼왕국을 향해 출항합니다. 로빈은 오하라로 돌아온 이후 고고학자들의 성지이자 긍지 그 자체인 전지의 나무의 앞에 섰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세계의 진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희생했던 고고학자들과 클로버 박사, 자신의 어머니 니코 올비아를 기린 이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로빈은 혹여나 밀지모자 일당이 세계 정부에게 패배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고대 문자로 자신이 알게 된 세계의 진실을 적어내려갔고 그것은 곧 로빈이 만든 포네그리프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빈은 오하라의 서적을 뒤적이다가 과거 자신조차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역사이자 모든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일부 서적들을 발견하거나 다시 읽게 되었으며 로빈은 과거와는 달리 세계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며 엘레페리아 왕국, 이무와 조이보이의 전쟁, 원피스의 정체도 숙지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오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서적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한 서적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대예언가 바바로니가 예언한 3번의 격변 분명 포네그리프에 따르면 대격변은 800년 전과 지금뿐일 텐데 라고 말하며 고대 문자로 적힌 알 수 없는 서적을 빠르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로빈은 오하라에 남겨진 서적을 읽어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거 신들의 전쟁은 세계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고 세상은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예언가 바바로니는 이를 첫 번째 세계의 붕괴라고 예언했으며 이후 또다시 세계는 두 번째 붕괴를 맞이하며 비로소 세 번째 세계가 탄생할 때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적혀 있었고 로빈은 본능적으로 지금이 세 번째 세계라고 확신하며 루피를 주축으로 한 이들이 세계를 구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로빈조차 첫 번째 세계, 두 번째 세계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어렴풋이 상디가 3000년 전의 역사가 존재함을 말해준 것을 떠올린 뒤 우선 3000년 전, 900년 전, 현재를 기준으로 세계가 세 개로 구분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문장에 집중하며 신들의 전쟁,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루피가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우선은 관련 문헌들을 더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거프는 해군을 전역한 이후 자신의 고향 고아왕국의 근처 후샤마을로 향하여 말년을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의 충직한 소와 보가드와 함께 후샤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과거 어린 시절의 루피 에이스를 떠올리며 그 녀석들이랑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고 보가드는 시간의 풍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거프 중장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하하하하 이제는 중장이 아니라고 전역했으니 그저 동네에 널린 영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비식 웃음을 지으며 30년 넘게 중장이라고 불러와서 이게 익숙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거프가 후샤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샤마을 전역에 퍼졌고 후샤마을의 촌장 우프슬랩과 다단 마키노가 마중을 나왔고 마키노는 빨간 머리를 한 소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키노 아이를 가진 거냐 라고 물었고 마키노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 가프 중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어린아이의 빨간 머리를 보며 그 아이의 친부가 샹크스일 것이란 걸 짐작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빨간 머리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멋지게 생긴 아이로군 이 아이의 이름은 뭐지? 라고 물었고 마키노는 아사히 세상을 밝힐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거 참 멋진 이름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빨간머리 샹크스의 친자인가 하지만 그 말은 즉슨 저 아이 역시 피거랜드 가문의 핏줄 피거랜드 갈링은 자신의 아내만큼은 상품 취급하는 녀석이었지만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아끼는 놈이었거늘 자신의 손자를 되찾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이 아이의 존재만큼은 반드시 철저히 숨겨야 한다 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키노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기보단 샹크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주고자 하였고 급하게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통신을 겁니다.